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이제 급감한다. 이번 조정장에서 좋은 자산을 좀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금리하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상담 문의를 좀 많이 주세요. 뭐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조언을 좀 많이 드렸는데, 여튼 오늘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제 생각, 지금 3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4월 5월 금방 이제 하반기 오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SVB 이제 파산이 됐고, 이제 유럽은행까지도 이 사태가 좀 번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금융적으로 불안이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대외적인 경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많죠. 똑똑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좀 살펴봤을 때 이 SVB나 CS 사태가 크게 위기로 확대 전파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미국의 이 신속한 대응에 있어요. 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사실은 비슷한 걸 한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이번에도 얻어맞는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반복하진 않을 거예요.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진 않고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물론 큰 위기는 맞겠습니다만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들이 이제 대다수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어떤 금융불안 사태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아주 폭락을 했어요. 원래는 이 SVB 사태, 이 파산하기 전에 연준의 3월에서 금리를 0.5 이상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급 반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 반전이 됐죠. 0.25나 혹은 이제 동결, 최근에는 뭐 동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튼 현재까지 나오는 버전은 이거예요. 3월에는 0.25 정도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고, 일단 금리가 원래는 이 SVB 사태가 나오기 전에는 이 긴축의 기조가 상당 기간 좀 유지될 것이다, 하반기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던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요거를 예상하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하반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로 이제 피벗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뭐 이자도 많이 내고 있어서 내 부동산을 막 매도로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버텨보시면은 좋은 시점이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부동산 측면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발표된 지수가 있는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월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흐름을 보면 22년 11월에요 마이너스 6.19가 하락을 했고요, 12월에는 마이너스 3.51이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이제 가격 지수 월간 변동률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1월하고 2월의 수치를 보면은 1월에는 0.81 상승을 했고요,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2월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플러스 1.5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실거래 가격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3년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을 봤을 때, 그러니까 23년도에 서울 아파트가 거래가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중 중에 52.2%는 상승으로 거래가 됐어요. 물론 이제 전고점 이상으로 상승이 된 건 아니겠죠. 하락폭이 많이 있던 지역, 대표적인 데가 마포, 강동, 강남 순서로 금매를 잡기 위한 수요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여기를 잡은 사람들은 무주택자라기보다는 사실은 기존의 유주택자, 1주택을 처분했다거나 2주택을 처분하고 이런 지역들을 사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무주택자 분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유주택자 분들이 사실은 시장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지역들의 금매를 잡은 거죠. 최근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 잠깐 오르다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실거래되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실거래 건수가 아직 뭐 나온 건 아닌데 3월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가 지금 중순을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실거래가 신고가 된 게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영향 있지 않습니까? SV랑 CS 이 영향이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부동산에는. 그래서 3월에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예측인데. 근데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거래량이 만약에 다시 급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뭐 강남이라든가 용산도 규제적을 다 풀 수도 있다. 그래서 거래량을 다시 만들 것이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뭐냐면은 이 본질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인데, 서울 아파트의 공급량은 사실 급감이에요. 특정 지역에만 좀 몰려 있는 거지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 자체는 이제 급감을 합니다. 올해도 적고요, 내년에는 적고 내후년에도 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약 30K, 적정 수요량이 연에 48, 그러니까 48,000호 정도, 5만호가 좀 안 되는데 지금은 공급될 수 있는 게 23년도에 3만호, 17,000호, 24년도에는 2만호 정도 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적정 수요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빈집이 늘어난다, 뭐 인구수가 감소해서 빈집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 그러니까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 양질의 주택은 사실상 없는 게 맞고요. 빈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런 집은 사실 살 수가 없는 집일 확률이 훨씬 높죠.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굉장히 위기가 있고 부동산으로 침체인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개발 호재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에서 쏟아내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 용산이라든가 뭐 한강, 뭐 정비사업, 뭐 모아타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계속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주택시장이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것 같고 이 공급량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에서 이 정비사업을 활성화 안 하죠. 근데 뻔히 이 수치상 보이는 거죠. 지금 정비사업으로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24년도, 25년도 그 이후에 이 공급량 이슈가 반드시 터질 거고, 그렇다 보면 집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 같으니 미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아타운도 사실 노후도를 많이 완화해 줬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최근에는 용인 반도체까지 개발하겠다 뭐 발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개발 호재들이 이런 악재 속에서 지금 묻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는 투자자라고 하면,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잠시 올 수는 있겠으나 그게 오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규제를 다시 풀 것이고, 그렇다 보면 거래량을 다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이제 급감한다. 양질의 주택 공급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에서 좋은 자산을 좀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될 만한 이런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좀 스터디 하시고, 당장 내가 지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좀 개발 호재들을 좀 공부하고 있다가 흐름을 파악하다 기회가 나오면은 그런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